두 번째 이제 백전백승 투자 전략으로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자 우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부동산 주식에서도 뭐 있죠. 가치 투자 뭐 싸게 산다고 하죠.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일단 싸게 사야 돼요. 예. 비싸게 사고 나서 많이 남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운이 엄청 따라야 되고요. 일단 싸게 사십시오. 싸게 사면 됩니다. 싸게 사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경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즘에는 경매도 다 하니까 이제 싸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또 싸게 사는 자산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가나 빌딩이 나왔을 때 싸게 사는 이 사람들 방법은 뭐냐면, 그런 매물들이 꼭 나오는 성격의 매물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이것도 하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급매 돈이 필요할 때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나오는데 반드시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상속 부동산입니다. 상속이 되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부동산에도 형제가 5, 6, 7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한 명은 반대를 해요. 팔아야 된다고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되고, 또 상속세를 못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산가들이 주로 좋아하는 거는 이런 두 가지 부동산을 좀 싸게 사는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라. 부동산 투자하는데 단기 지금 이게 수익이 좀 나오네, 이거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얼마 전에 6.17 대처에서 특이한 게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 데가 바로 강남의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의 잠실동. 여기는 누가 봐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효과가 몰리는 곳이거든요. 뭐 종합운동장 이전, 지금 현대차 개발, 그 다음에 지하 영동 고속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수익률은 안 나와요. 임대 수익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오는데도 자산가들이 들어가는 건 미래가치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5년, 10년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실은 좀 어렵죠. 물론 너무 돈이 많이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돈 버는 방법들이 부자들이 또 보는데, 그렇게 미래를 좀 길게 보고 가요. 그 다음에 이 과장된 정보 사실관계 충실한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제가 쓴 책에도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실패한 사례이기도, 병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장에서 큰 이제 돈을 많이 벌시는 것도 돈도 벌지만, 부동산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주에 있는 내 땅을 한번 보시러 같이 가보실래요?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겠다 했어요. 가는 동안에 이제 또 한 2, 3시간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원장님 승용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려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편안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보니까 본인이 땅을 산 뒤로 5년 만에 처음 가신대요. 그러니까 땅을 살 때도 보지도 않았대요. 그럼 왜 그렇게 샀냐 보니까, 거기에 그 말 들어보니까는 결국은 지인의 먼 친척벌 되는 지인이 소개해서 무조건 사면 땅이 2배 이상 가격이 오른다 해서 샀어요. 이거 딱 봐도 그림이 그려지죠. 망했구나 벌써. 그래서 가는 동안에 2시간 동안 되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가서 어떤 위로를 할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막상 가니까 이게 일단은 내비부터도 잘 안 찍혀요. 이게 좀 임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평지인지 알고 갔더니 내비부터도 찾기 힘들었는데, 꾸역꾸역 올라가서 내비가 딱 내리고, 이제 딱 내리니까 바로 어느 정도 한 중통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돼가지고 저게 내 땅인지 어디인지 구분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땅을 그때 당시에 시세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도 될까 말까 하는 땅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이상 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주고 산 건데, 땅 그 당시 가치만 해도 한 3, 4억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엄청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은 반드시 현장을 꼭 가봐야 되고, 또 옆에서 뭐가 개발되고 뭐가 들어온다라, 공장이 온다, 무슨 뭐가 더 많은 뭐가 이전에 온다, 이런 말은 사실관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풍문만 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관계 확인은 어떻게 하죠?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 가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도시계획과 가가지고
관청에 가시면은 다 웬만하면 다 알려줍니다. 요즘에 확정된 것들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 몰린 곳에 투자하라는 게 기본이겠죠. 상가에 투자하실 때 특히 상권의 확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상권이 커지는 곳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상권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넘버원 1등 상권, 현재로서 가장 큰 상권, 제가 보기에는 홍대 상권이에요. 왜 홍대냐면은 홍대는 바로 최근에 지난해 올해 임차인들의 이탈이 있고 많은 곳에서 공실이 나고 임대료가 내렸는데 유일하게 임대료가 올랐던 지역이고요. 공실도 잘 없어요. 두 번째, 홍대 상권은 특이하게도 단일 상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위성 상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상권 확장의 증거인데, 자, 연남동, 연희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동교동 다 그게 원래 홍대 메인 상권이 서교동이죠. 예, 주변에 이렇게 다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대 상권이 쉽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다른 대한민국 강남역만 돼도 그런 위성 상권이 없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요즘에 상권이 변화된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성견지명 투자를 해야 되냐? 자, 항상 볼 때는 나무만 보는 분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내 부동산이 내 자식이 예쁘듯이 내 부동산이 참 좋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남이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멀리 좀 안목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시장을 한번 크게 경제적인 것도 보고, 요즘에 돌아가는 뭐 앞선에 환율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도 보고, 코로나 사태도 보고, 이런 전반적인 좀 그림을 보면서 혹은 좀 더 가까이 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고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됐고 이런 걸 좀 보시고 연구하시고 사셔야 되는데, 그냥 바로 부동산만 사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 거만. 그러니까 내 거는 예쁜데 남들이 밉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투자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라. 제가 단언컨대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아까 저보다 뭐 부자냐고 하면 부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수익률 높은 거 누가 권하거나 추천한다. 과하게 높은 거 그거 절대 사는 순간 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직 공식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간혹 받아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몇 년 전이죠. 얼마 전에요. 분양형 호텔 유행이었죠. 수익률 무지 높게 선전하잖아요. 10%, 12%. 그게 무슨 10%, 12%입니다. 지금 원금이 10%, 12% 남게 생겼는데 다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장된 광고, 상가 분양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수익률이 과하게 높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안 맞는 뭐 연이율 10%는 둘째치고 한 연이율 한 6, 7%, 7%만 돼도 조심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현재 서울에 있는 수익률, 상가 수익률, 제가 나름대로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수익률 적정한 게 말씀드리면,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에서 3.5%가 표준이고요. 강남은 3% 이하도 많아요. 그다음에 강북이 한 3.5에서 4% 사이 나오고, 수도권 그 외 지역 경기 인천이 한 5%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갑자기 뭐 7%, 8%, 10%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 되지 굳이 남 부자 되라고 이렇게 힘들게 알려줄 리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을 하면 돈이 보인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이거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6.17, 7.10 계속 나왔죠.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 대규모 정책이 나온 게 파리 대책부터도 10년가로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빨리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정부 정책 이번에 확 바뀐 것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록 이제 혜택 없어졌죠, 다. 예.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4년 전, 3년 전, 2년 전 주택임대사업자 하라고 정부에서 권했을 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죠, 다. 엄청나잖아요. 양도소득세 뭐 면제도 뭐 감면받고, 취득세 감면받고, 뭐 보유세 뭐 감면받고, 그런 혜택 지금 다 없어졌지만 기존에 했던 건 없앨 수 없거든요, 이미. 예. 그러니까는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항상 어느 정도 잘 예측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 정책 반대로 가는 돈 벌면 이것도 아니에요. 잘 보실 필요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영화인데 갑자기 이제 영화가 왜 나오냐는데 영화 빅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뭐 유명한 배우들이 많아요. 브래드 피트, 크리스찬 베일 이런 사람들이 나와 주인공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아시죠? 2008년도에 그 직전에 뭐가 있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주택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쪽에 그 헤지펀드 쪽으로 해가지고 주택 시장 망하는 거 투자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뭐 그날고 그런 게 나오고 미국의 우울했던 단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서 볼 만한 그런 영화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만 보면 부동산인 우리나라는 이제 저 부동산 투자하면서 다 이제 그때 당시에 망했죠. 근데 지금은 다 또 많이 다 회복됐잖아요. 미국도 부동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제 재밌는 얘기는 한국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외국은 거의 다 무너졌죠. 미국도 무너지고. 왜 안 무너진지는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왜 안 무너졌죠?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이 튼실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있었어요. 전세제도. 이 전세제도가 버팀목이 되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을 계속 활용하면서 이금융 상품 막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금융을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값이 100이면 100 이상 대출이 나왔거든요. 집값 떨어지니까 다 망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으니까 대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전세가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영화 한번 보신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